네, 8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를 하셨습니다. 되게 독특한 동작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S 보도국의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의 장민성 기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슈치의 팀 신영구 기자 네, 함께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불금이고요. 계획 있으세요? 아, 저는 불금이 없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또 뉴스를 해야 되나. 아, 그렇군요. 아, 토요일 예. 모닝와이드 진행을 네. 하고 계셔서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뭐 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선배는 오늘 뭐 계획이 저는 고기 먹는 날입니다. 네. 아, 무슨 고기를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요? 아니요, 저희 치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댓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알못인데 스토브리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방송에 야알못인데 스토브리그 이건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재밌었습니다. 야구 기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스토브리그 그렇죠. 하는 날이죠. 네. 네, 좀 치킨 먹으면서 볼 겁니다. 오늘도 본방 사수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정했고요. 정리는 장민성 기자가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예, 첫 번째 뉴스는 우크라이나 여객기 소식입니다. 네. 이란 공항에서 이륙한 뒤에 곧바로 추락했던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쏜 미사일에 격추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지난 8일이죠. 그때 그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던 그날. 네. 예. 오늘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영상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테헤란 공항 근처에서 찍힌 영상이다 라고 밝히면서 몇 분 만에 이륙한 지 몇 분 만에 피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란은 여전히 피격이 아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혹시? 예, 봤습니다. 뭔가 좀 번쩍하는 게 네. 그냥 사고가 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잘은 안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조금 뒤에 국제부 김지성 기자 모셔서 지금 현재 공개된 영상, 이거에 따른 뭐 미국, 캐나다 희생자들이 많죠. 캐나다 그리고 이란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승리. 예, 다음 키워드는 가수 승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2번째고요. 지난해 5월에 한번 기각이 됐었죠. 기각이 네. 된 적이 네. 있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번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청구한 거고 혐의도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네.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돼?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13일. 그날 그럼 결과가 나오겠네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이요. 이게 오늘 가장 네, 여전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여전히 뜨거운 뉴스인데요. 네. 검찰 인사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네. 특히 정치권에서도 계속 뭔가 네. 말다툼. 네. 한국당은 학살이다, 보복 인사다, 뭐 수사 방해다 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면 검찰이 항명한 거다.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을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렸는데요. 네네. 민주당하고 추 장관이 이제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회의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죠, 오늘? 네, 계속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보통 한 2주 정도 텀이 있는데 중간 간부들이죠. 검사, 평검사 또 인사가 있을 텐데 이 인사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시작하는 8시 뉴스에서 지금 정치권의 공방들 그리고 검찰의 입장, 청와대 입장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중국에서 폐렴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저희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선배 모셔서 모시고 얘기도 해봤는데 네. 중국 당국이 1단계 조사 결과 네.
원인 불명의 폐렴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예,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긴 하더라고요. 코로나. 예. 네. 이게 이제 대부분 가벼운 감기 증상을 유발하는데 뭐 사스나 네. 메르스 같은 이런 치명적인 병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변종이었죠. 네. 아 그래요? 나 복지부 출입했었죠. 그때는 아니고 전 메르스 때. 아 메르스 때. 그렇군. 이 감염 경로 그리고 사람과 전파가 되는 건지 뭐 핵심적인 정보는 중국 측이 아직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한 명 나왔었는데 뭐 증상은 많이 호전됐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으면 저희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모셔서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요. 5번째는 비자 방북입니다. 예, 통일부가 북한에 공식 초청장이 없더라도 공식 초청장이 예,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방문 비자를 우리 국민이 받으면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한테 비자를 만약에 내주고 네. 공식 초청장이 없더라도 네. 그 비자만 있으면 방북 의사가 있으면 허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긴데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관광 비자를 발급한 적이 있나요? 없다고 하네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관광 비자를 내준 적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뭐 서방 네. 세계나 뭐 네. 이런 그쵸, 예, 그쪽은 뭐 좀 다른 하는데 국민들에게 관광 비자를 내준 적은 있는데 이게 뭐 경제지나 남북 협력 관계와 얽혀서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김하영 기자, 저희가 항상 통일부 화상 연결했었는데 오늘 마침 회사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 승리, 검찰 인사 후 폭풍 코로나 바이러스, 비자 방북. 자,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객기와 비자 방북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그 이후에 SBS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 오늘은 마부작침 순서죠.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 소식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외신들이 화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국제부 김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사고 개요부터 듣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현재 시간은 8일 오전 아침이죠. 6시 12분이었습니다. 우리 네. 시간으로는 그제 낮 12시쯤 되겠죠. 네. 이란 테헤란을 출발해서 우크라이나로 가던 네.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 네. 이 여객기가 이륙한 지 3분 만에 추락을 합니다. 3분이요. 예, 네. 이 비행기에는 176명, 네. 176명이 타 있었는데 모두 사망했고요. 네. 이 사망자들 국적별로 보면 이란이 82명이고요. 이란이 82명. 네, 캐나다가 많습니다. 63명.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아프가니스탄 4명, 그리고 영국과 독일 각각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그날이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해서 미사일을 쐈던 그날이죠? 바로. 그렇죠. 그 시각이 현재 시간은 한 1시 20분쯤이었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5시간 정도 있다가 차이가 이 사고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외신에서 이 당시 화면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있는데 그 화면을 보고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Video shows what appears to be a missile fired into the Iranian sky, striking an object. Another showing a massive explosion as something hits the ground. Neither of these videos have been authenticated, but were taken around the same time the plane crashed. Pretty rough neighborhood, and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surface-to-air missile. New video shows what appears to be a missile fired into the Iranian sky, striking an object. Another showing a massive explosion as
그러니까 네. 영상을 저희가 지금 봤는데 아직 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일단은 피격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영상이 실제 피격 장면이냐 네. 영상이냐가 일단 확인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영상에 나오는 여객기가 사고 여객기라고 하면 네. 피격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어두운 밤하늘에 성광이 번쩍하지 네. 않습니까? 하고 대신에 여객기가 공중에서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공항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몇 분가량 더 비행하다가 빠르게 추락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실제 피격 영상이라 하더라도 네. 미사일에 바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폭발한 건 아니고 산산조각난 건 아니고. 네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네. 그 미사일이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하면서 그 파편에 맞아서 이게 추락하다가 불길이 휩싸인 거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누군가 실수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트리도 총리는 아예 뭐 이란 미사일에 격추당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종합해서 보면 좀 뭔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언론들은 좀 단정적입니다. 단정적으로 그 미사일 이란 미사일에 의해서 피격됐다. 단정적으로 네.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CNN 같은 경우는 정보사항의 정통한 당국자라는 사람을 인용했더라고요. 인용해서 이란의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SA-15 이 미사일 두 발에 의해서 격추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폭스뉴스도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우발적 피격이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약 몇 가지 예를 더 몇 가지 근거를 더 듭니다. 네. 이란 측 레이더가 미사일 발사 전에 이 사고 여객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추적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을 들었고요. 그리고 열 신호 자료, 즉 적외선 자료를 보면 지대공 미사일 두 발 신호가 감지됐을 때 이미 비행기를 이륙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기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화염에 휩싸였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이 이 여객기 추락 이후에 자기들이 미사일로 격추한 것을 확인하는 자기들이 주고받는 그 교신까지 포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이거는 고의적으로 피격한 게 아니라 격추한 게 아니라 사고에 의한 우발적 사고에 의한 거다. 이런 건 공통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미국도 무슨 첩보 수집을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정보의 근거들이요. 네. 근데 결국 광고는 블랙박스일 텐데 블랙박스를 이란이 지금 갖고 그렇죠. 있나요? 수거는 했고요. 이란이 사고 직후에 네. 블랙박스 두 개를 모두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분석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란의 초기 조사 결과는 엔진에서 불이 나서 추락을 했다. 엔진에서 그리고 불이 지금 났다. 일련의 어떤 미국이나 어떤 서방 언론의 보도는 지금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란에 대한 그 심리전이다. 우리가 마치 격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기 꾸며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란이 그때만 해도 이란과 미국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블랙박스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겠다, 넘기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란이요. 근데 네.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이제 워낙 의혹이 커지니까 미국과 그러니까, 캐나다에 합동조사를 하자라고 이란이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박스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입장이 최소한 바뀔 수도 있지 같이 않을까. 볼 수는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랬을 경우에 또 이게 블랙박스를 조작했냐 안 했냐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란이 이제 그대로 먼저 제공을 해줘야 그대로 될 텐데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편집돼 있거나 할 거기 때문에 뭐 아까 저 김성 기자 얼핏 말했지만 이란 쪽 주장은 엔진에서 먼저 불이 났다는 네. 거죠. 보잉 이게 747-800인가요? 이게 네. 맥스랑 다른 맥스랑은 다른 기종이죠. 기종. 예. 근데 하여튼 보잉 여객기에 대해서 뭐 불신들이 좀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보잉 73800은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 비행기고 뭐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행기이긴 한데 이란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군요. 이게 결국 어쨌든 만약에 피격으로 결론이 나면 뭐 지금 실수든 국면에서 아니든, 예. 뭐 실수든 아니든 예. 이란이 좀 입지가 더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란. 당연히 피격이라면 좁아질 것 입지가 같은데.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이제 사망자의 국적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도 있었죠. 아까 근데 아직은 이게 의문이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일단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나서 5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네, 5시간이 그럼 만약 이런 추정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다음에 네. 혹시라도 미군이 반격할까봐 대비하고 있다가 네. 비행기가 오니까 이게 뭐 전투기인 줄 알고 뭐 미사일 실수로. 쏜 거 아니냐 네. 이런 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전투기와 민항기는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차이가 크대요. 그 네, 일단 레이더나 뭐 이런 예, 상에 크기가 완전 다르고 네. 또 민항기는 나는 민항기다라는 이런 코드 자체의 코드를 계속 발산을 한답니다. 아, 이제 비행기가 그래서- 날면서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민항기를 전투기로 오인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거의 적다고 거의 하고요. 없다. 예.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이게 직접 맞지 않고 근처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아직 큰 거고 네. 또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우리가 그 피격 격추를 할 때는 비행기가 떠 있다 내려오는 걸 격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륙한 지 3분 만에 사고를 당했단 말이죠. 네. 그럼 이륙하는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도 약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약간 의문이고 특히 이 비행기가 이륙했던 게 이란 테헤란 공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란이 테헤란 공항이죠. 아니, 미군 전투기가 이란 공항에서 이륙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테헤란 그러면 공항에서 이란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를 전투기로 오인하고 쐈다? 이런 것도 아직 네, 말이 풀리지가 안 않는 돼. 거죠. 네, 실수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데 높군요. 네. 그래서 이란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기체 결함이다. 격추라고 했으면 공중에서 폭발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려오다가 그 불에 휩싸이지 않았냐. 그리고 승무원이 공항 관제실에 비상 호출을 또 안 했다고 그래요. 아, 승무원이라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이 예. 이게 그러니까 만약 기장이나 부기장이 뭐 맞았다고 뭐 격추당했다, 뭐 비습당했다, 뭐 뭐, 메이데이 그렇죠. 이렇게 메이데이 했을 텐데 하죠. 그걸 안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게 물론 사고가 났어도 엔진 결함 사고가 났어도 관제실을 호출을 했겠죠. 그렇게 그랬을 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란 측 주장이라 하지만 이제 승무원의 관제실 호출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약간 좀 미스테리고. 그래서 일단 그 캐나다에 있는 유엔 산하기구라고 합니다. 그 국제 민간 항공기구, 네. 예, 이카오, 예, 네. ICAO 여기가 조사를 착수했고요. 여기 입장은 조사가 완료돼서 공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예단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김성 기자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언론은 거의 실수에 의한 피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있습니다. 상황이고 그거에 그런 추론에 합당한 근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 이란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아직 또 피격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좀 풀려야 할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여기까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국제부 김지성 기자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8일 오전 테헤란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하던 여객기 이륙 3분 뒤에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모두 숨졌죠. 추락 원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그리고 이란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인 상황 있으면 또 김지성 기자 또 모셔서 네,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지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주요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원래 전화 연결을 자주 했었는데요. 예, 통일부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 기자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는 고맙습니다. 건 처음이네요. 아, 네. 최다 출연 기자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세워봐야겠어요. 좀 정말로. 세워봐요. 예. 몇 명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 기자, 그 다음에 유병민 기자, 그렇죠. 네, 권혜리 기자, 그리고 영광입니다. 김하영 기자 제일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지난번에 커피숍에서 뵀을 때 바로바로 쏘는. 자,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북한 당국에 공식 초청장 대신 비자만 받아도 방북 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인데요. 일단 북한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가는 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북한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일단은 해보죠.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해야 돼요.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위해서는 네. 북한 당국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네. 통일부가 방북 승인을 하고 네. 방북 승인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제3국을 통해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쪽으로 가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비자는 지금까지는 관광 비자는 아니었고 네. 다른 용무의 비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원래 그 전에 한 단계 필요하던 초청장을 이거를 생략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초청장 없이. 그러면 이제 네. 사전 협의가 원래는 뭐 이제 메일이건 뭐 이런 걸로 사전 협의를 해서 초청장을 받은 다음에 제출해서 승인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네. 그러니까 사전 협의 없이 뭐 가가지고 나는 관광 목적이니까 네. 관광 목적으로 북한 당국이 허락만 하면 네. 그러면 비자를 받아서 네. 방북 신청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고 검토 단계인데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네. 방북 승인을 하겠다라는 거인 거죠. 된다면. 관광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우리 당국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 대책의 실효성을 사실은 그 얘기, 통일부도 예. 고민을 하는데 관광 비자를 내주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죠. 북한이죠.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북 승인 단계를 좀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문턱을 좀 낮추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막 많은데 그걸 우리는 좀 낮추겠다. 근데 결국은 북한이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북한하고 이렇게 좀 서로 네. 서로 상호 어떤 이런 걸 협의나? 하겠다는 협의라든지 그런 게 되고 발표한 그런 게 아닌 것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가 지금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 탈출구 중 하나로 개별 관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개별 관광은 사실 대북 제재에도 위반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제재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건 국제 규범은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제재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개별 관광. 그러면 개별 관광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절차라도 좀 간소화해보자. 뭐 이런 맥락. 돌아서 여기까지. 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뚫릴 거냐는 북한의 반응이 이제 있는 거고, 또 다른 넘어야 될 약간의 논란들도 좀 있어서 모 당국자는 아직은 좀 많이 설익은 단계다. 그래서 사실 공식 입장은 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도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알려진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침에 모 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거고요. 그러니까 당국이 먼저 저희는 뭔가를 모 신문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동아일보가 써가지고 물 먹은 기자로 살 말은 없습니다. 아니 서로 물 먹고 물 먹이고 그런 게 기자들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당국이 먼저 선언적으로 설명하는 의미는 아니었고, 진행 중이었던 거군요. 진행 중이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서 부인은 하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뭐 어떤 특정한 방안을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좀 어정쩡한 입장이 나왔던 거죠. 단계가 간소해지는 건 뭐 북한 가고 싶은 저도 한번 가보고 싶기 네. 때문에 입장에서 좋긴 한데 저희 또 기억나는 게 네. 12년 전에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이 맞아요. 되게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북한에 가서 괜히 뭐 그런 어떤 다치거나 네, 아니면은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억류되거나 심지어 뭐 그런 우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네, 대한 뭐 맞아요. 보강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단계가 간소해지면은 어쨌든 더 많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쟁점이 이게 만약에 본격화된다고 하면 쟁점으로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가? 하여튼 뭐, 네네. 네, 신변안전보장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관광 그 정부가 의욕 보였던 거 좀 됐는데 11월만 해도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개별 관광 문제는 신변안전보장만 당국 간 협의로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이게 당국 간 협의가 약간 모호해진 상황인 거예요. 당국 간 협의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 어떻게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인할 수 있지? 라고 질문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여행사는 아니지만 이제 방북 뭐 여행사들이 좀 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그 여행사들의 경력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겠죠. 결국에는 안전 문제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아까 선배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자를. 북한이 내줘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초청장만 있으면 정부는 방북 승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그런데 북한이 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북 단체들은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정부가 풀어라. 그래서 정부는 초청장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너네 갈 수 있으면 우리가 풀겠다인데 단체 북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아주 제한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종교인 같은 경우 대북 인도 지원으로 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어차피 비자도 그렇고 네. 초청장도 그렇고 북한 당국이 내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호응할지가 사실은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만약 이게 허용이 된다면 비자 신청을 모든 언론사를 비롯해서 다 한꺼번에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어느 정도로 어느 오픈을 방향에, 할 그렇죠.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지수라고 보고 정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네. 거겠군요. 그 만일에 이거는 그냥 일절 문제 없는 건데 네.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유엔 제재가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우리가 관광 비자를 네, 받고 네. 관광 가서 돈을 쓰는 그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에서 예외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물론 이제 아주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 중에 북한 다녀온 사람들을 미국 본토로 가려면 별도로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개별 네, 관광 같은 개별 경우는. 관광에 관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네요. 이제 이게 돌파구로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거고 북한이 그걸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부도 여기를 찌르면 뭔가 좀 저쪽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약한 머리 같은 거군요. 네, 뭐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문 대통령이 지난 신년사에서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별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남북 관계가 언제쯤 좀 이렇게 또 풀릴까요? 그러니까 전망이 지금 어떤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2년 전이죠. 벌써 평양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약속한 것들은 많고 한데 실현된 게 사실상 없고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과 한미동맹 뭐 얘기하고 워킹그룹 등 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를 가시적으로 본인들한테 성과를 내줄 만한 거를 주지 않았다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남한 정부한테 뭔가를 손을 던졌을 때 체육 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교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좋죠. 근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 체제를 다 어찌 보면 외곽으로 돌려서 체제에 이완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교류가 많아지는 건.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북한은 네. 별로 계속 체육 네, 교류 쪽은 우리의 어떤 이런 네, 제안이나 맞아, 이런 맞아. 것들에 대해 그래서, 의도적인 무시하는 네.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판단이 바뀔 만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굳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뭘 계속 던진다고 해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얘기했었다는 네. 것 그런 수준으로는 맞아요. 북한이 움직일 만한 네. 뭐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이든 유엔 차원에서의 네, 맞아요. 제재가 완화된다든지. 그리고 사실 올해 북한이 되게 바빠요. 내부 사정이. 당 창건 75주년이기도 하고 네. 5년 단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서 포장하고 선전하고 해야 되는 해예요. 북한이 약간 아쉬우기도 할 것 같은데 경제적 근데 이게 측면에서는. 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 새롭게 이제 최고 지도자나 나가서 이렇게 힘을 잃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뭐 대형 건설 사업 했는데 그거 위주로 선전하는 게 나을까? 안전빵으로 그렇죠. 네? 예, 예. 안전빵. 네. 이 용어가 너무 거친 거예요. 안전빵?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일 텐데 안전빵. 네. 이제 하노이에서 한번 큰 실패를 겪었던 터라 하노이에서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오늘 8시 뉴스 예고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SBS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북한 관련 화면이 공개가 된다고 해요. 어떤 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거 네,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말연시에 북한 방북한 여행사의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계속 관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 스포츠 관광지로 하는 게 마식령 스키장인데 그곳에서 개장 준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요. 네.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북한이 관광에 굉장히 의욕적인 분위기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 그때 동원해갖고 막 손으로 다 건설하고 그래갖고 그 네. 장면이 공개돼서 화제였던 그 스키장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도 저희가 1년 만에 여기를 다 지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방북한 인원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양도곤천도 1년 만에 지었다 이런 나름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보드도 타나요?
보드는 아직 개장 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눈을 다지거나 뿌리는 영상만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8시 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김하영 기자 직접 리포트하죠? 네. 김하영 기자의 리포트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의 북한 비자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비자 방북과 관련된 통일부의 초청장. 정책 추진 방향? 초청장 없이 방북 승인 검토? 초청장 없이 방북 승인 검토와 관련된 얘기를 통일부 출입하는 김하영 기자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결론이 나겠네요. 네, 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SBS 대표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불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호주 산불이 지금 5달째 산불이 5달째 진행 중입니다.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사망을 했습니다. 마부작팀이 호주 산불을 계기로 한국 산불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산불도 동해안 쪽이나 이럴 때는 뭐 그때 뭐 피해도 많고 문화재들도 타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호주 산불 상황을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산불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됐죠? 뉴스에서 만든 Get Davison over here as well. That Vanderbilt, I actually think that's all. 장 기자 어떠세요? 영상이? 영상이 생각보다 그게 계속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고 언제 꺼질지도 예측이 어렵고 비는 계속 안 내리고 정말 생각보다 불이 크네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알라나 캥거루 도망하는 장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5억 마리가 지금 죽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특히 이제 코알라가 뉴사우스 웨일스라는 그 주, 네. 그 주가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네. 거기 코알라는 개체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절멸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기능적인 멸종 얘기를 하거든요. 기능적인 멸종이 뭐냐면은 네.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죽어버리면 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는 얘들이 계속 그 번식을 하면 이제 산불은 끝나고 번식을 하면 개체 번식을 계속 해나가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늘어나도 복원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를테면 암컷, 수컷들이 성비가 안 맞는 문제들도 생길 거고 그렇게 돼서 멸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당장 멸종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점 인구가 코알라의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멸종으로 갈 수 있는 걸 기능적 멸종이라고 하는 기능적 멸종이요. 근데 이게 그 단계다,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처음이니까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호주 산불 얘기를 상황을 좀 봤고요. 이제 우리 산불도 뭐 이제 호주가 대륙에 가깝고 워낙 크니까 이제 규모가 저런데 우리 산불도 규모가 클 땐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 마부작침 팀에서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보통 큰 산불들 같은 경우에 보도가 되는데 그거 말고도 크고 작은 산불들이 많을 텐데요. 1년에요. 네. 작년 2019년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산불이 650건입니다. 1년에요? 1년, 그러니까 2019년이요? 2019년 1년 동안 650건이라고요? 하루에 거의 하루에 두세 건씩.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1960년부터 저희가 2019년까지 네. 60년 동안 산불들을 다 집계를 해봤더니 60년? 네. 2만 7천 건이었거든요. 네. 2만 7,235건. 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져보면은 454건 정도. 454건 400여 건. 네, 450건 정도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굉장히 산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다음에 피해 면적. 자, 호주가 워낙 지금 산불이 심각하고 그래서 서울에 뭐 100배, 140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우리나라 전체 면적하고 대비하면은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19만 5천 헥타르가 여태까지 60년 동안 산불 피해를 당했고요. 네. 19만 5천 헥타르가 어느 정도 크기냐? 서울시 전체 그리고 인천시 전체 거기에 김포시 전체 요 세 개를 합하면은 19만 5천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역대 산불로 60년 동안. 네. 네. 그래서 소실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흔히 생각할 때 건조할 때 불이 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산불들은 언제? 건조하고 저희가 탈 게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아, 산불이 그렇죠. 나려면요. 겨울 같으면 겨울에는 눈도 쌓여 있고 뭐. 그렇죠. 눈도 쌓여 있고 많이 잎들도 떨어져가지고 없고 탈 게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서 3월과 4월이 가장 산불이 많이 납니다. 3월이 가장 많고요. 3월이 가장 많고 바람도 영향이죠.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산불은 특히 강풍을 타고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영동 지방이 그래서 저희 네. 뭐 그쪽이 영서에 비하면 더 심하거든요. 예, 저기- 나오는데 네. 3월과 4월에 49.1%, 3월이 25.1%, 4월이 24.0% 합쳐서 49.1%가 3, 4월에 집중이 됩니다.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네. 저희 오늘 그래픽이 좀 달라졌네요. 좀 이뻐졌네요. 좀 자막입니다. 마부작침 할 때 자막이. 아까도 마찬가지였던 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네. 자막을 안 보셨군요. 네. 3월과 4월이 이유가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바람. 건조했던 부분, 건조했던 날씨나 바람이 셌던 바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록이 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보다는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등산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입산자. 아무래도. 아, 그런 산불 원인을 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군요. 그럼 네네. 이쯤에서 네. 산불 원인이 등산객이 가장 많은가 보죠. 산불 원인 1위가 네. 입산자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입산자 실화. 네, 등산객이든 아니면 산에 다른 이유로 간 사람들이든 실화, 실수로 불을 낸 거죠. 근데 이 산불 원인들이 가장 많은 게 이게 37.6%인데, 네. 근데 그 다음에 원인들을 보면은 약간 저는 보면서 뭐 어이가 없다고 할까요? 네. 뭐 실화도 어이가 없지만. 네, 다음 원인이 네. 기타입니다. 기타가 18%고, 네. 그 다음은 논, 밭두렁, 소각, 그 다음은 태우는 거. 쓰레기 소각. 근데 그 불이 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번져서 산불이 되는 건데요. 옮겨 붙고 옮겨 붙어서요. 근데 이런 실화, 소각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인들을 다 보니까 자연 발화는 없나 네. 보니까 네. 기타에 원인 미상이 있습니다. 네. 원인 미상 정도에 포함되는 게 자연 발화인데 뭐 번개가 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낙뢰라든지 건데. 네. 뭐 어떤 이유로든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뭐 기타에 들어간 것들을 전부 다 자연 발화라고 치더라도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화재인 거예요, 산불이. 그러니까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아까 호주 화면을 보면 이제 진짜 앙상하게 이렇게 무슨 까만색 나무 줄기만 남고 밑에는 다 타버리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면 물론 이제 거기에 나무도 심고 복원 작업도 하는 걸로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복원이 쉽진 않죠. 원상복귀를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죠. 뭐 너무 지금 당연한 저희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역대 최악의 산불로 꼽는 게 2000년의 동해안 산불인데요. 저는 한 제가 5년? 2006년 그때 또 뭐 강릉 고성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 화재가 산불이 났었어요. 2017년에도 산불이 크게 났었고 네. 2019년 작년 초에도 사실 산불이 고성 산불이 쪽 네. 그쪽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좀 이따 8시 뉴스 때 보도록 할 거지만 최재형 기자가 산불을 나서 고성의 복원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네. 최재형 기자가 20년 전 산불이 났던 그 동해안 산불 복원 지역에 갔다 왔는데 네네. 아직도 복원이 안 됐어요. 20년이 지났지만. 20년. 네. 근데 복원이 되는 게 이 산림과학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복원되는 것들이 이제 어류 같은 경우가 가장 복원 속도가 빨라요. 어류는 3년이면 복원이 됩니다. 어류요? 네. 그러니까 산에? 뭐 산에 불이 나가지고 아, 뭐 그 호수나 개울에, 뭐 개울이나 개울이든 호수에, 아, 어류. 어류가 없어지면 사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그 단위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평균 한 35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까 우리 봤었던 호주나 그런 데들이 네. 한국하고 분명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전에 산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데 35년이나 걸리더라. 그러니까 고성 지역이나 동해안 지역 말씀드렸던 2000년 같은 경우는 아직 복원되려면은 15년이 더 남은 거죠. 근데 또 중간에 또 그 사이에 불이 또 안 났냐? 네. 불이 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가 토양 부분이 있는데요. 네, 흙이요. 네. 토양 부분은 100년이 걸린답니다. 완전히 회복되는데. 근데 토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유기물들이 있잖아요. 유기체들이. 이게 네. 나무를 심으면 네. 거기 나무에 양분이 되고 나무가 다시 자라나는데 도움을 되는 그쵸, 토양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 산불이 났던 지역에 다시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자라지가 않아요. 아, 잘 안 자라는구나. 그러니까 이따가 8시 뉴스에 최재형 기자가 취재한 것들을 보시면은 네. 자연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뒀던 데들은 나무가 안 자랐어요. 짧아요, 나무가. 평균적으로 뭐 5년, 10년이면 나무가 이만큼씩 자라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토양이 훼손이 돼서. 토양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계속 거기다가 비료도 갖다 주고 뭐 또 해야지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기에는 지역이 너무 넓은 거죠. 예산도 많이 들고. 근데 복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산불 나는 거는 그냥 나가서 입산했는데 뭐 담배를 피웠다가 그냥 불을 어떻게 냈다가 인제 실수로 일어난 산불이 80%인데 복원되는 데는 저희 죽은 다음에도 복원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100년이면. 근데 이런 산불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느냐? 특히 호주도 그렇고 이전에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아마존 산불도 지금 엄청 아, 나거든요. 그랬죠. 네네네. 근데 한국도 보면은 네.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650건 말씀드렸는데 줄었어요. 줄고 있었어요. 한국도. 네. 줄고 있었는데 1968년이 한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났던 해입니다. 1031건이 났어요. 최대 기록인데 2012년에는 197건까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많이 네. 줄었는데 지금 2015년 이후에 매번 홀수에마다 600건이 계속 넘었어요. 2015년에도 600건이 넘었고 2017년에도 600건이 넘었고 2019년에도 넘었어요. 지난해에도. 네. 점점 이 올랐다 내려갔다는 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네. 우상향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산불이 나는 것들이 왜 더 나느냐. 뭐 더 부주의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기후 온난화와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줄어들고 줄어드는 것들이 영향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은 강풍이 부는 거. 네. 바람이 한번 불면은 여기 죽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 몇십 미터씩 건너뛰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불이 이전에. 날아다닌다고 네네. 하죠. 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후손들한테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것들이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자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어렵기 때문에 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교훈적인 말씀으로 마부작치분들 그렇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뭐 지금이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시즌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등산을 하시거나 산 근처에서 뭔가를 하셔야 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복원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인간이 복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산불 피해이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조금 높이고 산불에 대해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영구 기자의 마부작침이었습니다. 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번째, 오늘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이 열흘이 지났습니다. 혹시 저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이맘때 뭐 하셨어요? 두 번째 주말.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두 번째 주말. 2019년. 네.
주말은 계속 돌아오는데 쉬기 바쁜 직장인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이제 프랑스 연수 가기 전이어서 그때 참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기억이 남을 만한. 즐거운 기억에 남을 만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